안녕하세요. 정신부수객들입니다. 함께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이고요. 컴버그 책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히스테리와 연극성 인격장애의 임상적인 증상에 대해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두 인격장애가 생기는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인론입니다. 히스테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 히스테리 인격의 주요 갈등은 오이디푸스 갈등입니다. 그리고 심리 성적 발달 단계에서 성기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기 배변기, 남근기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성적으로 발달이 많이 진행된 사람들이 이 히스테리 인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히스테리 인격 구조는요, 이 사람들의 자아 구조는요, 억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고요,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간의 감정적인 기복은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힘들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대상 관계들,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따뜻하고 이렇게 공감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연한 인격적인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히스테리 인격의 역동의 중심은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고요, 거세 불안이고요, 페니스 선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여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테리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여자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어요. 7세쯤 되면 이제 성적인 것,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요.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가장 좋은 사랑을 받고 가장 좋은 대상관계가 바로 아빠하고 맺는 관계잖아요. 이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아빠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 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리비도적으로 아빠랑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싶은데 그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어때요? 엄마한테 내게 잘릴 것 같고 내가 혼날 것 같지요. 이때 들어오는 불안이 거세 불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거세 불안을 가지면 또다시 느끼는 게, 이 아이들이 가지는 게 뭐냐면 페니스에 대한 선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그냥 페니스, 어떤 고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팔루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팔루스, 이건 바로 힘, 능력, 권력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는 없어서 지금 내게 잘릴 것 같고 거세 불안이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저쪽에 다른 남자애들, 저쪽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보다 똑똑해 보이고 나보다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선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남자들이, 내 형제가, 내 친구들이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선망을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세 불안이 있으니까 잘려질 것 같은, 나는 제거될 것 같은 불안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거에 대한 그런 선망 들을 많이 가지지요. 특히 여자들은 이렇게 페니스 선망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요. 자, 요런 거가 바로 히스테리 인격 구조의 그런 특징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제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이 거세 불안을 잘 견디고 넘어가면 이제 잠복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발달 진행상 여기에 불안을 가중시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심리적인 지지를 잘 해주지 못했을 때 이제 퇴행해버리죠. 오이디푸스를 건너지 못하고 발달이 진행이 안 되라 닫고 다시 퇴행해버리면 전언어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요 전성기적인 갈등, 요 자리가 또 굉장히 무서운 자리죠. 전언어기 환상들이 무섭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이런 구강기적인 환상과 인격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퇴행될 때, 잘 진행되지 못하고 퇴행되어져 버릴 때는 이런 구강기적 환상과 인격 특징들이 이분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잘 쉽게 해소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특히 여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에게 자주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과잉 자극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딸을 이뻐한 거예요. 너무 딸을 이뻐해서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이뻐했는데, 이 아이가 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권위적으로 바뀐 거예요. 청교도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딸이 어렸을 때는 막 유혹적으로 너무너무 이뻐서 쭉쭉 빨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청소년기가 되면 성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청교도적으로 금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요런 가정 환경이 있을 때 히스테리 여성이 나오기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엄마들은요, 딸의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딸을 통해 자신의 이루지 못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를 가진 여자들이 히스테리에 많이 걸립니다. 대체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는 그러나 유능하고 책임있는 엄마, 그런 엄마들이거든요. 이게 딸을 통해서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는 엄마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히스테리가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억압 및 억압과 관련된
관련된 방어들을 많이 씁니다. 전치라든지 뭐 정동의 역전, 뭐 히스테리 유형의 뭐 동일시 이런 것들 억압과 관련된 방어들을 많이 쓰고요. 전이신경증에서 이런 본능적인 갈등과 방어들이 나타나고 요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잘 해결해주면 쉽사리 히스테리 질환에서 빠져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극성 좀 더 깊은 병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연극성 인격 장애들은요, 히스테리와는 달리 전 오이디푸스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히스테리는 오이디푸스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되죠. 발달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면 연극성 인격 장애는 전 오이디푸스기에 엄마와 유아 관계가 심각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엄마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었어요. 이 심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강기적 갈등이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전 오이디푸스라는 건 이 구강기라는 거 공격성이 이 구강기 각 환상 공격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가장 큰 공격성이 거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이게 우세하고요. 자, 원시적 해리나 분열 및 그와 관련된 방어기죠. 원시적 방어기제를 쓰죠. 이걸 중심으로 자아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대개 오이디푸스적 및 전 오이디푸스적 특징, 오이디푸스적 특징하고 전 오이디푸스적 특징들이 응축되어서 같이 나옵니다. 자, 원시적인 부분 대상 전이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 사람들은요 아주 혼란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엄마들이 변덕이 굉장히 심했어요. 자, 이들의 엄마 유아 관계는 뿌리 깊은 만성적인 갈등이 존재해요. 어디다 맞출 줄은 몰라요. 엄마 기분이 또 그랬기 때문에 아이도 어떻게 맞출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도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엄마나 아이나 서로 힘들었어요. 굉장히 한 갈등이 존재하고요. 이들의 엄마는 보통 이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엄마가 대부분 인격장애, 심각한 인격장애 환자인 것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적 요인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문화적인 요인이요. 무의식적인 심리 내적 갈등과 사회 적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병리적 성격 특성을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가정 분위기, 가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접하는 게 좀 틀리지 않습니까? 딸에게는 좀 더 허용적이고 좀 유아적인 거 받아주지만 남자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요인들이 어떤 사람의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허용되지 않는 게 여자한테는 허용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유아틱한 신경증을 우리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앓고 있는 거지요. 자, 치료 방법을 보면요. 히스테리 인격 장애 치료는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심리 치료만을 통해서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환자가 사소한 증세만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개인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결혼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직업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 요때는 정신분석과 같은 본격적인 심리치료적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바로 나의 결혼생활, 나의 일, 나의 직업을 내가 잘 수행해 나가느냐 요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히스테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본격적인 정신분석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연극성 인격장애자들은요. 심리치료적 방법으로 치료해야 하고요. 막바로 정신분석으로 넘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정신분석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능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바로 이렇게 정신분석 치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치료 방법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가능한 한 진단 이런 치료를 한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 치료로 넘어 들어오고요. 자, 이 사람들 진단이 떨어진다면 막바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히스테리 인격 장애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적응적인 사람이 되어지죠. 자기 심리 내적이라든지 대인관계적인 그런 면에서 아주 적응적일 수도 있고 아주 예후가 아주 좋지요. 성숙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극성 인격장애의 경우는 치료를 받지 않고 치료를 놓치게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고요. 인생의 기회를 놓치거나 망치게 됨으로써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는 성적인 파트너라든지 배우자 만나서 아주 결혼 생활이 힘든다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나가는 거, 빠져들게 하는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순수 정신분석보다는요, 표현적인 어떤
정신분석적인 심리치료. 그러니까 탐구적인 정신분석적인 심리치료,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배경으로 한 어떤 심리치료나 상담을 한 다음에 이게 또 그 정신분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너무 병리가 심각하다면 지지적인 심리치료, 그거부터 먼저 시작한 다음에 차근차근 깊은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병리의 심각성에 따라서 치료적인 접근법이 조금씩 틀려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